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오빠입니다. 오늘은 동탄역 푸르지오 아파트 현장이고요. 철거가 일단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기하는 날.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현장마다 고객님께서 이렇게도 준비하시고 저 팀도 모시고 오시고 좀 다양한 이 조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죠. 거실 쪽 기준을 해가지고 주방 쪽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주방이에요. 이렇게 주방. 그리고 원래는 여기 가벽이 있었는데 여기에 싱크대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디귿자 이제 싱크대가 이제 있었고,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광활하게 아주 그냥.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방이었겠죠. 입주 초기 당시에는. 그런데 이미 여기는 털어진 상태로 여기를 어떤 알파룸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 가벽 하나 있었고, 주방 있었고. 근데 여기를 아예 그냥 다 털어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넘어가면 입구거든요. 여기에서부터 거의 1, 2, 3, 4, 5, 6, 한 7에서 한 8m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되는 거리에 키친과 다이닝을 지금 세팅을 지금 하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여기에 키 큰 장 들어가고 냉장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하부장만, 그러니까 하부장만 넣는 거죠. 싱크볼 여기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LX에서 나온 그 미니 유로9, 요 제품이 요거 교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라믹 상판 들어가고요. 미드웨이까지 세라믹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필름, 그리고 이쪽 필름. 그래서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끊고 HH. 그래서 여기는 프레임 없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파는 거 보이시죠? 철거팀에서 파놔가지고 여기서부터 인덕션. 지금 소리가 납니다만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여기서 인덕션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길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대면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면형보다 요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는 일반 11자, 세로형 11자라고 해야 되나요? 세로형 11자로 들어갔을 때 장점은 일단은 아일랜드 자체의 전체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접근성이 쉬워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대면형 11자 같은 경우는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가벽을 지금 여기에서 1m 띄운 다음에 이렇게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창고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얘는 당연히 이제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벽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 40cm 정도, 요 깊이 정도는 상하부장, 그 홈바가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이닝 식탁을 이제 위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보면은 거실보다 폭이 이제 더 큰, 주방과 다이닝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세팅을 하시고, 여기에 지금 투톤으로 가기로 하셨어요. 여기에는 타일형 마루, 여기에는 일반형 마루, 이렇게 들어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 복도 기준으로 요 벽이랑 지금 저 안방 들어가는 조벽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딱 맞춰가지고, 이제 목수 팀장님 오시면은 먹줄 튀겨 주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마루형, 타일형 마루, 여기는 일반 마루. 그래서 그렇게 투톤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마루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셨고요. 이번에 시공 잘 하면은 한번 또 업체 오픈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맞댐 시공으로 T수가 10.5T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얘도 10.5T, 얘도 10.5T.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기존의 타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T 정도 해가지고 타일밥까지 먹이면은 거의 한 15에서 많게는 20mm까지 예, 기본적으로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리고 타일은 이 밴딩 휨 현상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묘하게 휘어가지고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타고 가게끔. 그런데 그거는 좀 많이 고난이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밴딩을 잡으면서 가도 예, 얇은 두께의 마루랑 두꺼운 두께의 타일,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타일형 마루가 나오는 순간 얘도 10.5T, 얘도 10.5T잖아요. 그럼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게 밴딩, 그러니까는 나무, 목재니까요. 자연스럽게 바닥을 타고 가면서 가기 때문에 아주 뭐 평활도는 기가 막히게 나오죠. 네, 그래서 내가 느껴지기에 평활도, 실제 뭐 수평이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를 맞댐을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끔 네, 세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600이 600짜리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190에 2300인가 2100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 거죠. 예. 예전에 우리 그 한옥 대청마루 같은 예, 그런 마감재 크기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아주 기대가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거의 20cm 그리고 길이는 뭐 한 2000에 가까운 마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 시공 방식보다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제한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좀 진짜 동양적인 느낌이 나고, 일반적인 지그재그 들어가는 뭐 일반적인 느낌이 나고 이제. 그런데 여기는 큰 마루가 들어오지만 그냥 지그재그로 들어간 느낌.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포인트가 한번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좀 간지가 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객님께서 이쪽을 그냥 타일로 한다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아예 원목 느낌으로 가고, 타일로 가면 원목도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추기는 그나마 좀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30평형대인데 바닥에만 거의 막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막 육박을 하게 되니까 너무 과하다. 그래서 고객님께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뭐 사용성도 그렇고 뭐 시공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로 미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객님께서 그러면은 조합을 하자. 타일형 마루와 일반형 마루를 조합을 하자. 그러셔가지고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기로 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옹벽이에요. 옹벽 같은 경우에는 융 스위치를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이랑 오늘 이제 아침에 정기 미팅을 하면서 융 스위치를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파서 거기에다가 사각 박스 집어 넣고서 이제 옆에다가 폼 쫙 쏜 다음에 평탄화한 다음에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목공을 빼서 MDF로 표면 마감을 하고 구멍을 뽕뽕뽕 뚫어가지고 속에 금속 박스 없이 바로 그대로 유닛을 집어 넣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미팅을 하면서 고객님께서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효율이라든지 금액적 부분이 넘어가는 그 묘한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량화하기는 참 어려워요. 사람이 와서 이제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넘어간다 그럴 땐 제가 차라리 그러면은 전기를 더 이상 높이지 말고 목공으로 마감하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 진단이 좀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사 나갔을 때 현장 진단도 하지만 아침에 와가지고 좀 일찍 와서 그 팀이랑 미팅을 하면서 현장 진단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점을 누리실 수 있다. 이런 어떤 최적의 효율을 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슈가 되는 건 역시 난방과
일반 스위치죠. 그리고 일반 스위치도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함부로 이거 스위치를 늘릴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 둘, 셋, 이 3구 스위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를 4개나 5개로 쪼개고 싶다. 그러면 여기 무조건 하나, 예, 못난이 스위치가 또 따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융으로 가기로 하면서 까대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까대기보다는 여기는 목공으로 하시죠 라고 이제 제가 그 임계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제안을 해드렸고, 그리고 요 친구들은 저쪽으로 넘겼고, 그 온도 조절기는요 저쪽으로 넘기고, 여기에는 융 스위치 설치하기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어떤 현장에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뭐 그냥 봤을 땐 낙서같이 보이지만 다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들어간 부분이죠. 그리고 요런 데도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몰기로 했어요. 안 이쁜 친구들을 이쪽으로 몰아서 창고 안에다가 넣고, 대신에 여기는 이제 뭐 못나이 친구들이 모여 있겠죠. 사용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포기해야 될 정확하게 니즈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조명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좀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현장 그냥 보시면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는 이 공간 구성 지금 도끼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도끼 날이라고 그러면 저기 이제 이쪽 통로가 도끼 손잡이 개념으로 조명을 1, 2, 1, 2, 그리고 여기 1, 2, 1, 2 이렇게 들어가고 저쪽에 1, 2, 3, 4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먼저는 여기에다 그냥 붙박이장 하기로 하셨습니다. 가스라이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붙박이장 들어가고, 네.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여기 조명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은 1, 2, 1, 2, 1, 2, 1, 2 이 존을 묶어주는 역할의 어떤 구성이지 않습니까? 디자인 요소가 조명이요. 게다가 1, 2, 1, 2, 1, 2, 1, 2 그러면 시야가 거기에 꽂혀요. 이렇게 두 개나 세 개가 되는 순간, 그러면은 공간이 요렇게 구획이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시야가 여기서 딱 멈췄다가 이렇게 가서 1, 2, 3, 4 그러니까는 좀 뭐가 시각적으로 좀 변수가 생기는 순간 여기서 시야가 이제 전 끊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더 넓은 공간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이쪽 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쪽은 그 컴퓨터 놓고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 2, 1, 2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여기 공간을 정의하는 요소가 가구가 이 공간을 정의할 수도 있겠고, 뭐 여기는 뭐 포인트 컬러 만약에 넣은다면 공간을 정의할 수 있겠고, 하지만 여기서 이 공간을 정의하는 요소 중 또 하나는 조명 1, 2, 1, 2 그래서 여기에다가 1, 2, 1, 2를 때리겠다라는 거는 여기에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좋다, 여기는 가고 1, 2, 1, 2로 이쪽은 1, 2, 1, 2 가서 이쪽을 그냥 하나로 두지 말고 1, 2, 3, 4 1, 2, 3, 4 동일한 라인에 하지만 약간 동일한 또 저기 간격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조닝 구성을 그 컴퓨터 책상 놓는 것처럼 하나로 하고, 같은 공간에서도요 이쪽에서는 공간을 크게 연결돼 보이도록 그러니까는 작은 차이인데 여기서 시야가 한번 막히고 가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쭉 연결되느냐 이런 것까지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여기는 1.5인치 하나 들어가기로 했고요, 포인트. 그래서 여기가 쭉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명이 센터에 안 놓고 약간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하여튼 이쪽, 제 기준은 왼쪽으로 좀 치우쳐가지고 3등분 해가지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스프링클러 위치라든지 이런 환기구 위치에 간섭이 안 받는 디자인을 현장에서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도면을 그리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은 지금 방식처럼 현장에서 아침에 미팅을 해가면서 좀 잡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도면화 시키는 것보다 현장에 미팅을 좀 하면서 현장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최종적으로 컨펌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봅니다. 현장 지금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 계속 상주하는 사람이 사실은 고객님이 그 역할을 좀 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계속 상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체크만 하고 저희는 빠져나가는 식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풀 상주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일반 인테리어 할 때도 그렇게 풀 상주를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풀 상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어느 정도 정확한 나의 니즈가 적용된 위치라든지 어떤 감성이라든지 그리고 기존 설비와 겹치지 않으면서도 이런 가구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나의 니즈, 현장의 상황, 이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현장 시공 전문가,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저, 그리고 고객님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잠깐 미팅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센터에다가 만약에 했으면은 도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프링클러가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조명의 사이즈라든지 어떤 조명 퀄리티에 따라서 이 조명 이 뒤 헤드가 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위치를 여기다 못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파악을 한 다음에 도면을 다시 재요청을 해서 도면이 다시 들어오고 요런 과정, 물론 간단한 거는 그냥 현장에서 알아서 이제 하긴 하겠지만 또 다시 그게 고객님한테 또 컨펌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하는 컨펌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이 좀 느리다고 봐요. 그런데 아파트 공사 한 3, 40평, 뭐 5, 60평이 된다고 하더라도 디테일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최적의 어떤 그거를 완벽하게 꾸며서 100% 들어가는 그런 방식도 나쁘진 않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저는 아침에 현장 미팅 대신에 이제 고객님께서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PPT로 준비를 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내가 현장에 이렇게 느낌을 봤을 때 고객님이랑 같은 시선으로 같은 약간의 자기만의 좀 다른 니즈와 감성,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그걸 공유하면서 최종적으로 컨펌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벽에서 뭐 25cm를 띄워야 되냐, 30cm를 띄워야 되냐, 이런 것조차도 현장에 보면서, 같이 느끼면서. 그래서 아침에 그 시간을 투자해서 현장에서 어떤 조율, 그리고 최종적인 컨펌, 그리고 변수에 대한 어떤 재빠른 능력, 그렇게 유연성 있는 현장 조율이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컨설팅을 받는 분들에게 그거를 좀 요청을 하고 아침에 미팅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이게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좀 좋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에서 완성을 지금 계속 하나하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방적인 어떤 디자인 매뉴얼에서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랑 와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감정과 어떤 니즈의 충돌을 이렇게 잘 맞춰가면서 버무려 가면서 하는 그런 행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이제 좀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하나하나 그러니까는 작은 것들, 특히 이제 조명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조명은 작은 것들 하나하나 되게 민감하게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하는 이러한 방식이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아침에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작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직접 그려가면서 도면에도 있긴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직접 그려가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조금 더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예, 고객님의 어떤 니즈를 맞춰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지금 아파트가 10년이 안 됐죠? 거의 한 8년 차 한 것 같은데, 조금 드라마틱한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가벽, 철거 선택이 있었고, 예. 그리고 구조 변경도 좀 있었고, 일반적인 좁은 주방에 비해서 좀 넓은 주방으로 어떤 지향점이 있어가지고 고객님께서 그거를 또 외부 가구팀이거든요. 여기가 외부 가구팀이랑 말씀도 나누시고 이제 저랑도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컨설팅으로서 어디까지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걸 또 바라보고 들어가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좀 같이 따라오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목공 영상이 중간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일 처리가 진행되는지 현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하시는 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